퇴직 후 IRP 계좌 마이너스 30% 찍혔습니다. 피눈물 나는 내 노후 자금. 상상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건 단순히 남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겪고 있거나 또 겪을 수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은행 직원의 안전하다, 예금 같다는 말만 믿었다가 혹은 알아서 잘 굴러가겠지 하고 무심코 방치했다가 소중한 노후 자금이 허무하게 녹아내리는 경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첫 번째 이야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김영호 씨의 사연입니다. 김영호 씨는 얼마 전 정년퇴직 후 퇴직금 약 1억 원을 주거래 은행에서 IRP 계좌로 이전했습니다. 창구 직원은 선생님, 요즘은 연말정산 혜택도 크고 다들 이렇게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라며 특정 상품 몇 가지를 추천했습니다. 김영호 씨는 그래, 평생 거래한 은행인데 설마 나한테 안 좋은 걸 권하겠어? 하는 마음에 별다른 고민 없이 가입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글로벌 경제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김영호 씨의 IRP 계좌 수익률은 마이너스 25%라는 믿기 힘든 숫자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은행에 문의하니 고객님, IRP는 기본적으로 원금 보장 상품이 아닙니다. 투자 상품이라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가입할 때 들었던 안전하다는 설명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에 김영호 씨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중도해지를 고민했지만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세액 공제를 받았던 납입 원금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되고 비록 지금은 손실 상태라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은 없었지만 원금까지 까먹은 상황에서 세금까지 내야 한다는 사실에 또 한 번 가슴을 쳐야 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김영호 씨는 매일 밤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수수료와 무관심의 덫에 빠진 박정자 씨의 경우입니다. 박정자 씨는 중소기업에서 퇴직하며 받은 퇴직금 5천만 원을 IRP 계좌로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나름대로 몇 가지 펀드에 나눠 투자도 하고 관심을 가졌지만 이후 자녀들 뒷바라지와 바쁜 일상에 치이다 보니 전문가들이 알아서 잘 굴려주겠지 하는 생각에 계좌를 거의 들여다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흘러 문득 생각나 계좌를 확인해본 박정자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동안 시장 상황이 그리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은 거의 제자리걸음, 오히려 약간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매년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가 야금야금 수익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박정자 씨는 말합니다. 최근 한 언론사 보도를 보니 어떤 대형 생명보험사의 IRP 비보장형 상품 수익률이 연 1%대에 그쳤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남의 일 같지가 않았어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더니 그게 좋은 쪽으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었어요. 수수료가 이렇게 무서운 존재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라며 깊은 후회를 내비쳤습니다. 차라리 요즘 많이들 이야기하는 디폴트 옵션 제도라도 활용할 걸 그랬다고 한탄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왜 반복되는 걸까요? 내 IRP 계좌만 유독 이런 걸까요? 실패의 주요 원인들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IRP는 무조건 안전자산이라는 치명적인 착각과 불완전 판매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은행 창구에서 예적금처럼 안전합니다. 라는 설명을 듣고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 경보까지 발령할 정도였으니 말 다했죠. IRP는 분명 투자 계좌입니다. 원금 보장을 원한다면 가입 시 명확하게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운용해달라는 지시를 해야 합니다. 이 점을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십니다. 둘째, 알아서 잘 굴러가겠지 하는 무관심과 방치가 부른 참사입니다. IRP는 가입자가 직접 운용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어떤 상품에 투자할지, 언제쯤 점검하고 조정할지 모두 가입자의 선택과 책임이죠. 가입만 해놓고 방치하면 시장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심지어 앞선 박정자 씨 사례처럼 수수료만 계속 빠져나가 실질적인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전체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이 5.26%, 그 중에서도 IRP는
6.59%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일 뿐입니다. 관리에 소홀하면 나만 손실인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보이지 않는 비용, 바로 수수료의 역습입니다. IRP 계좌에는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 등 다양한 수수료가 붙습니다. 당장은 미미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간 운용하는 퇴직연금의 특성상 이 작은 수수료 차이가 나중에는 엄청난 수익률 차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한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수수료율 0.2% 차이가 20년 뒤에는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넷째, 세금 폭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섣부른 중도 해지의 뼈아픈 대가입니다. IRP를 중도에 해지할 경우 세액 공제를 받았던 납입금과 혹시라도 발생했을 운용 수익에 대해 총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그동안 쌓아온 수익률을 한순간에 크게 깎아먹는 요인이 됩니다. 노후를 위한 자금인 만큼 중도 해지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다섯째, 묻지마 투자, 즉 투자 원칙과 전략의 부재입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이 어떤지, 목표하는 수익률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의 위험까지 감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그저 남들이 좋다는 상품이나 과거 수익률만 보고 섣불리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투자는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큰 손실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절망하기는 이릅니다. 캄캄한 터널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아낸 분들이 계십니다. 위기에서 기회를 발견한 이성경 씨의 IRP 운용기를 잠시 들어볼까요? 이성경 씨도 처음에는 IRP 계좌 운용에 실패해 적지 않은 손실을 보고 큰 상심에 빠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IRP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찾아 듣고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냉정하게 재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수수료가 저렴한 비대면 계좌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춰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비중을 신중하게 조절했습니다. 예를 들어 목표 시점에 맞춰 자산 배분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TDF 상품 등을 활용했고 분기별로 시장 상황을 점검하며 리밸런싱하는 원칙을 세워 꾸준히 관리했습니다. 그 결과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본 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손실을 상당 부분 회복하고 현재는 안정적인 수익률을 유지하며 노후 자금 관리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이성경 씨는 말합니다. 돌이켜보면 모르는 게 죄였어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니 길이 보이더라고요. 내 돈은 결국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성경 씨의 사례처럼 우리도 피눈물 대신 웃음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IRP 계좌를 슬기롭게 운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핵심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IRP의 진짜 얼굴을 알아야 합니다. 투자는 공부다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IRP는 예금 통장이 아니라 투자 계좌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최소한의 금융 지식은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이나 KDI 경제교육 자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수수료 다이어트에 성공해야 합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잊지 마세요. 금융기관별 IRP 수수료는 천차만별입니다. 가입 전에 꼼꼼히 비교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최근에는 비대면, 즉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계좌를 개설하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금융기관도 많으니 이런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나만의 투자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묻지마 투자는 이제 그만입니다. IRP 계좌는 안전 자산을 30% 이상 의무적으로 편입해야 하는 등 몇 가지 투자 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규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성향, 예를 들어 안정적인 것을 선호하는지 아니면 다소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지에 따라 적절한 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투자, MBTI처럼 개인의 성향을 진단해주고 포트폴리오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도 있으니 참고해 볼 만합니다.
만약 투자에 자신이 없다면 가입자의 별도 운용 지시가 없어도 사전에 정해진 방식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사전지 정운용제도, 즉 디폴트 옵션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주기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내 돈은 내가 지킨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최소 분기별 혹은 반기별로 한 번씩은 자신의 IRP 계좌 수익률을 점검하고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필요하다면 포트폴리오를 재조정, 즉 리밸런싱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동보다는 수동이, 방치보다는 관심이 내 노후 자금을 더욱 튼튼하게 만듭니다. 다섯째, 중도해지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세금 계획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 외에 IRP를 중도에 인출하면 16.5%의 기타 소득세라는 무거운 세금이 부과됩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하더라도 해지보다는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제상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중간에 자금 인출이 예상된다면 전문가들은 퇴직급여를 받은 계좌와 본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계좌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퇴직 후 IRP 계좌 손실로 피눈물 흘리는 분들의 심정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막막함과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안타까운 실패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고 제가 제시해드린 슬기로운 운용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내 노후 자금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 작은 관심과 현명한 관리가 당신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IRP 계좌를 점검하고 슬기로운 노후 준비를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빛나는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여러분만의 IRP 운용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생각을 나눠주세요. 서로에게 힘이 되고 지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위한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